그래요. 자, 이제 생태계는 생물이랑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주변에 이제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생태계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마다 다 외웠나 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생물을 뭐라고 하나? 생물 요소. 자, 그 다음에 환경은 이제 비생물 요소인데요. 일단 뭘 얘기를 하려는 거지? 일단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쪼개면 이제 빛이나 온도나 그 다음에 수분, 작년에 했던 거랑 연관지어서 가면 이거 같아요. 공기, 토양, 요거를 이제 비생물 요소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통과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개념까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셔. 서식지 개념까지 들어가는 거야. 여기도 수능이네, 생각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은 생물인데,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 자, 생물의 구조적 기본 단위? 세포. 맞아요. 못 이게. 자, 그 다음에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의 모임? 그 다음에 여러 조직이 모여서 형태와 기능을 갖추면? 기관. 그 다음에 공통된 목적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 기관계. 어디에만 있다? 아니에요. 동물한테만 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생명체, 개체.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생명체 이제 개체. 참고로 식물한테만 있는 것은 조직계. 자, 그래서 이제 개체. 이 개체가 모이면 뭐라고 한다? 개체군. 그래서 개체군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종의 모임이에요. 같은 종의 모임이긴 한데, 두 번째, 이거는 무슨 지역에 모여 사는? 어떤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같은 종의 모임이 개체군.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이 모이면, 그래서 군집의 핵심은 여러 개체군이 모인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종의 모임이고, 여러 종의 모임, 다른 종의 모임인데 생물 종류지, 생물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심할 거는 일정한 지역, 하나의 지역에 모여 사는 이제 여러 종의 모임 군집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는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자, 그러면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세포, 조직계, 기관, 개체 중에 생명 시스템은? 전부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이제 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에 있는 생물을 개체나 개체군, 군집 요렇게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생물 요소의 이제 구성, 생물 요소의 구분을 이제 생물 요소의 구분을 뭐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냐면 역할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누기도 해. 자, 여기서 말하는 역할은 어디서의 역할? 생태계에서의 역할, 혹은 정확하게 말하면 먹이사슬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누기도 해요. 자, 무엇으로 나눈다? 생산자,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 자, 요렇게. 그래서 자, 생산자부터 갈까?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생산자. 자, 생산자가 생산하는 거는 뭐를 생산하기 때문에? 양분을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자예요. 자, 그래서 생산자는 조심하실 게 광합성을 하는 모든 생물이 생산자입니다. 모든 생물.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광합성하는 모든 생물.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모든 식물은 생산자고요. 그 다음에 거기 조류의 과라고 써주세요. 플랑크톤. 자, 근데 무슨 플랑크톤이어야 돼? 식물 플랑크톤이어야 돼요. 무슨 플랑크톤은 안 됩니다. 동물 플랑크톤 안 돼요. 남세균은 생산자가 되나? 남세균 가능해요. 거기서 말하는 조류는요, 해조류 혹은 플랑크톤 말하는 거예요. 새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광합성 하면 CO2,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자, 무엇으로? 이제 포도당을 이제 만들고, 근데 포도를 만들 때 다른 걸로 전환되긴 해. 그래서 생산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무기물을 무엇으로 만든다? 유기물로 만들고, 아까 테스트지도 있었지만, 자, 무슨 에너지가?
빛에너지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기물의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바뀌게 돼서 이 친구들은 양분을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이 친구는 이제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서 생활할 수 있는 친구들, 양분을 합성해서 생활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를 뭐라고 하게? 독립, 영양, 생물 이렇게 갈 수 있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요 유기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탄수화물 유기물로 해. 가장 대표적인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요런 애들 이제 들어간다. 요게 이제 생산자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자. 자, 소비자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고 어떻게 다른 생물을 먹음으로써 양분을 얻는 친구들을 우리가 소비자라 그러지. 그래서 소비자는 모든 동물은 다 소비자에 들어가요. 일단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소비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다른 생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물이라고 얘기해? 얘는 종속 영양 생물 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먹이를 먹는 다른 생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몇 차 소비자, 몇 차 소비자, 몇 차 소비자로 나눌 수 있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로부터 양분을 얻는 친구들? 생산자한테 양분을 얻는 친구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1차 소비자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무슨 동물? 초식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인간적인 거긴 해요. 그러면 2차 소비자는 몇 차 소비자로부터? 1차 소비자. 그러면 3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 그래서 얘네들은 묶어서 굳이 치면 무슨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육식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사람은?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사람이 저는 오늘 그럼요. 내가 오늘 샐러드 맛없어. 맛있어. 아유, 내가 오늘 뭐 먹었지? 나폴리탄을 먹었어. 맛있더라고. 그치. 1차 소비자지. 기본적으로 나폴리탄, 밀가루, 밀, 식물 1차 소비자. 자, 선생님 오늘 치킨 먹었어. 2차 소비자지. 치킨이 육식동물은 아니니까. 닭이. 그 다음에 선생님 오늘 참치회를 먹었어. 무조건 4차나 3차예요. 참치들은 거의 바다의 최종 소비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물들은 다 뭐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속 영양 생물. 자, 그 다음에 3번째 뭐 은근 중요. 자, 분해자가 중요한데 얘는 생물로부터 양분을 얻잖아. 분해자는 뭐나 뭐로부터 양분을 얻게? 사체나 이제 배설물로부터 양분을 얻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몸도 유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유기물로부터 양분을 얻기는 해. 그러면 얘는 독립영양생물이야? 종속영양생물이야? 종속이지. 왜냐면 다른 생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둘 다 종속영양생물이다. 그래서 얘가 양분을 얻는데 이 유기물을 결국은 뭐로 바꿔주게? 무기물로 바꿔서 결국은 어디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냐면 환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얘네가 사체 배설물을 분해를 해서 토양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산화탄소 같은 거 발생시키고 뭐 암모늄이온도 발생시키고 등등등등 하지. 그래서 다른 애들 예시는 그렇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분해자 예시는 꼭 아셔야 돼요. 자, 분해자 3개 누구 외워야 돼? 세균, 버섯, 그 다음에 곰팡이. 그냥 이게 농담식으로 물어볼게. 자, 세균은 무슨 역? 세균역이죠. 세균인데요. 그 다음 버섯, 곰팡이는? 진핵생물력 균계.
거기까지 진도 나가겠지? 진도 나가겠지? 그래서 이 생산자랑 소비자랑 분해자는 뒤에서 얘기를 하지만 얘네들 빈칸으로 나옵니다. 다시 무조건 뭐로 나와요? 무조건 빈칸으로 나와요, 여러분. 빈칸.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통 이제 먹이 관계 유기물이 이동할 때 화살표로 표현하거든? 그러면은 내가 좀 성격이 나쁘게 쓸게. 자, 요렇게 썼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생물이야. 생물 요소. 자, 누가 생산자일까? B? 누가 생산자일까? C? 아닌가? B인가? A인가? 자, 일단 생산자는 주는 게 더 많아. 지가 양분을 만들어서 주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생산자야. 화살표 나오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누가 분해자게? 그렇지. C가 분해자야.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소비자. 화살표 위치만 보고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실은 얘네들 사이도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슨 요소? 비생물 요소. 환경을 이제 비생물 요소라고 하지. 자, 그래서 이제 비생물 요소 이렇게 있는데 보통 5가지 나와요. 빛, 온도, 수분, 그 다음에 공기, 마지막 토양.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생물 요소는 생물 요소한테 당연히 영향을 주죠. 일단 빛 공기하고 산소나 이산화탄소 공기에 공급하고 뭐 서식지가 되고 저쩌고 하면 어쨌든 등등등등. 그래서 어쨌든 비생물 요소는 무슨 요소에게 영향을 준다? 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줍니다. 요걸 혹시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시나? 아마 용어는 안 나올 확률도 있어. 작용이라래. 자, 그 다음에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면 반작용. 근데 용어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얘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까지 생물 요소끼리 영향을 주고받으면 상호작용이라래. 그래서 상호작용은 전체 의미 다 해당해.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개념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요소끼리의 이제 무슨 작용? 상호작용. 이렇게 됐어? 여기는 그래서 예시가 나올 때 뭘 하셔야 되게요? 이게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준 건지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준 건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 그래서 에너지라던가 이런 거 물질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동하는데 그거는 오늘 마무리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 70쪽 넘어와봐.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이 70쪽. 방학 때는 얘를 디테일하게 안 해가지고 70쪽. 나 여기 진짜 싫어. 70쪽 진짜 싫어. 자,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건데, 자, 일단은 첫 번째 비생물 요소가 무슨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거? 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 예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일단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 첫 번째 빛입니다. 빛은 2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냐면 빛의 세기와 일조시간, 아니, 빛의 세기랑 빛의 파장은 광합성을 얼마나 하는지 영향을 주고요. 일조시간은 호르몬.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자, 그래서 첫 번째 빛의 세기 관한 거 먼저. 자, 그래서 이제 빛의 세기가 세면 무엇을 많이 할 수 있니? 오케이,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일단 만약에 시험 아니더라도 여러분 수능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한 그루 나무야. 한 그루. 자, 양옆이랑 음옆 있어요. 양옆, 음옆, 입력자. 여기에 양옆, 여기에 양옆. 어디에 양옆이 있을까? 여기는 빛을 잘 받고요. 여기는 빛을 덜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옆,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옆? 음옆이 존재해요. 자, 그래서 양옆은 밝은 빛에 적응한 이파리인데 어떨 것 같아? 두껍다야. 됐니? 음옆은 얇다보다 더 중요한 거. 넓다. 오케이? 양옆, 음옆 요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이파리. 자, 이파리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입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기관이에요. 모양이 있으니까. 자, 모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파리 그림 지난번에 한번 그렸던 거 다시. 우와. 아니야. 성심성의껏 수업해야 돼. 자, 그래서 세포, 조직. 오케이? 한 번 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인맥. 자, 위에는 물관, 아래는 체관. 조직계. 자, 그 다음에 하나 다다다다다다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참고로. 자, 지금 영록체는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요 영록체입니다. 자, 갑니다. 이 친구는 울타리 조직. 광합성 하고요. 광합성 하는 세포 빽빽하게. 여기는 오케이. 해면 조직. 그래서 둘이 합해서 기본 조직계라고 하거든요. 자, 갑자기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자, 양옆이 두꺼운 이유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오케이? 그래서 양옆이 두꺼운 이유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됐니? 그래서 두껍다. 됐나? 참고로 나무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거든요. 천이 했을 때 기억나? 자, 그러면 활엽수, 침엽수가 있어. 자, 활엽수는 뭐게? 잎이 넓은 거야. 침엽수는 잎이 침 같은 거야. 자, 활엽수가 양수일까? 침엽수가 양수일까? 침엽수가 양수야. 왜냐면 어두운 곳에 이파리는 넓어야 되거든. 활엽수들은 음수예요.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이거 뒤에 나옵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여기 어두운 곳에 사는 이파리들은 넓어야 돼. 그 다음에 밝은 곳에 있는 이파리들은 어떻다? 두꺼워도 괜찮다야.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게. 여기까지 됐어? 그래. 자, 그래서 이제 빛의 세기는 광합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빛의 파장. 자, 파장은 색과 에너지를 결정해요. 굿. 기억나지 모르겠네. 자, 가자. 꺾여. 자, 많이 꺾이는 게 적색, 황색, 청색 중에 무엇? 이런 반응이라니 너무 즐겁다. 뭐가 빨간색?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그렇지. 1번이 적색광이야. 자, 그러면 얘는 무슨 광? 황색광. 그래, 두 번째가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청색광. 자, 요거에 따라서 해조류가 분포가 다르다고요. 자, 여기는 객관식으로 할게요.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 자,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입고 있어요. 보라색 빛을 흡수하는 걸까? 보라색 빛을 방출하는 걸까? 이건 반사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 빛을 흡수하는 애들은 빨간색이면 안 돼요. 아,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얘가 녹조류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그렇지, 맞아. 근데 저긴데 홍조류. 홍조류. 그래서 여기는 갈조류. 이렇게. 됐어? 파장에 따라. 야, 이거 작년에 했잖아요. 이 정도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씨, 얘까지 가? 자, 녹조류 얘. 이끼는 조류가 아니죠. 식물입니다. 없지롱. 뭐? 얘는 파라니까. 청각.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그냥 갈조류. MSG. 알았어? 미역.
그 다음에 MSG. 다시마. 됐어? 홍조류. 이건 진짜 물을 기억나. 김이야, 김. 김이나 우뭇가사리 같은 거.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얘네가 광합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심에 따라서 도달하는 빛의 색깔이 달라가지고 저렇게 분포가 달라요. 됐어? 많이 까먹었네, 얘들아. 자, 세 번째, 1조 시간. 자, 1조 시간은 뭐게? 낮이 쪼는 시간이야. 낮길이. 근데 문제는 이 1조 시간은 성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준대요. 식물도 호르몬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식물의 경우 개화 시기가 결정이 되는데, 자, 식물의 개화 시기. 그래서 식물은 무슨 식물 나누게? 장일식물과 단일식물로 나눈다. 자, 그러면 찍어. 봄에 꽃피는 애. 장일. 가을에 꽃피는 애. 단일. 그래서 얘는 낮보다 밤이 길어질 때. 밤이 더 중요하긴 해요. 얘는 낮이 밤보다 길어질 때. 근데 밤 길이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장일식물의 얘. 그래서 얘는 개화 시기가 봄이나 초여름. 그 다음에 얘는 가을. 자,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은 장일식물입니다. 일부 식물은 단일식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을에 꽃피는 애. 확실히 너네가 나이가 어리다는 게 느껴지네. 선생님도 어린 시절에 자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국화. 코스모스.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됐어? 이런 식으로. 야, 왜 처음 보는 얼굴하고 있지? 똥같이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생식주기. 그래서 이제 봄에 생식하는 애가 있고 가을에 번식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꾀꼬리는 봄에, 그 다음에 송어와 이제 노루는 가을에 번식한다고 합니다. 됐어? 이렇게. 그럴 수 있지. 됐어? 그래서 어쨌든 빛은 중요한 건 광합성이야. 빛은 중요한 광합성. 하고 싶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는 좀 써놔. 온도는 물질 대사에 영향을 준다. 온도에 써놔. 온도는 물질 대사. 온도는 지워도 되지? 자, 온도는 뭐에 영향을 준다? 물질 대사. 자, 왜? 물질 대사에는 뭐가 관여하니까? 효소가 관여하니까. 효소의 성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온도에 의한 적응은 이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자, 동물의 적응부터. 이건 적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적응 예시에요, 여러분. 적응의 예시입니다.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변온동물. 자, 변온동물은 뭐해? 변온동물은 주변에 따라 체온이 바뀌는 애들. 예를 들면 뱀이라던가 개구리라던가. 별로 만지고 싶지 않지만 뱀은 되게 차가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변에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변온동물 추우면 죽잖아. 그래서 뭐해? 그렇지. 요거는 겨울잠 갑니다. 참고로 정원동물은 먹이가 없어서 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유류. 자, 포유류의 몸집이 크기랑 그 다음에 말단부 크기. 자, 그래서 포유류의 몸집 크기와 그 다음에 말단부. 자, 말단부는 뭐 말하는 거가 가장 대표적이게? 귀 같은 거. 자, 그래서 고위도 사는 친구들이랑 저위도 사는 친구들이 차이가 있어. 바꿔 쓸게. 자, 저위도 사는 포유류랑 고위도 사는 친구들이 차이가 있어. 자, 저위도 사는 친구들은 몸집 크기가 작아요. 말단부가 커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막여우, 고위도 친구들은 몸집 크기가 크고 말단부가 작아요. 자, 그럼 말단부가 크면 뭐에 유리해? 그렇지. 이렇게 되면 열방줄에 유리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작은 거는 왜? 몸집이 작으면 단위 부피감 표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열방줄에 이제 유리합니다. 참고로 그 몸집 크기가 큰 거는 뭐가 있어서 크기도 하는 걸까? 털? 몸집 크기. 털 찐 거. 지방. 피하지마. 피하지마 때문에 큰 것도 있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 계통에서 크게 작게. 한국이 대박 커요. 추워서. 생각해봐. 유럽인들도 어느 사람들 되게 커. 러시아. 맞아. 나 북유럽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됐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어떻고 좀 작아. 됐어? 그래서 요거는 뭐에 의한 적응? 요거는 온도에 의한 적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 어디다 쓰지? 판서를 있다고 가는 거야. 자, 지우고 쓰면 되는데 지우기 싫어서 이렇게 썼더니 자, 식물. 자, 그래서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는 얘네가 자, 두 종류가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는 낙엽수가 있고요, 상록수가 있어요. 자, what is 낙엽수? 낙엽 떨어뜨리는 애들이요. 상록수는 낙엽 안 떨어뜨리는 애들이요. 그래서 낙엽수들은 겨울이 되면 뭐를 떨어뜨리게? 겨울 되기 전에 가을이 되면 낙엽, 잎을 떨어뜨려서 증산작용을 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록수는 잎이 있으니까 얘는 그래서 잎에 큐티클층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은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겨울 눈. 그래서 눈은 이제 이파리나 꽃이 되는 친구들인데 여기에 뭐가 있기로? 털 같은 게 있기도 합니다. 됐어? 아직도 70줄입니다. 됐어? 요거는 뭐에 의한 적응? 온도에 의한 적응이야. 자, 근데 이거는 솔직히 수능에도 나올 수도 있잖아. 한 문제 나오겠지. 의외로 지금 수능에서도 생원에서 생태계 파트는 최소 2문제, 3문제는 나와요. 보통 소단원 하나 다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풀도 다 전단은 거의 다 들어가. 니네 때는 뭐 통합과든 통합해서도 내겠지. 자, 그 다음에 물,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도? 이제 수분. 자, 일단 물은 왜 중요해? 일단 뭐 물질에서 출입하고 체온 유지에도 관련이 있고 운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되게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은 어떻게 적응했나? 자, 가죠. 자, 일단 파충류는 뭐가 발달돼 있다? 물을 안 날리려고. 와, 진짜 까먹었구나. 비늘. 그 다음에 곤충류는 키팅제 껍데기. 아삭.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자, 식물 세포벽에는 무슨 성분 들어있지? 펩티도글리칸. 고세균력은 그게 없다고. 식물은 셀룰로스. 균계는 키틴. 그냥 저런 게 있다고요. 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충류와 조류의 알은? 껍질. 되니? 참고로 포유는 알을 안 낳고요.
조류와 양서류, 아니 조류래. 어류와 양서류는 알을 물에 낳죠. 됐어? 물에 낳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사막. 자, 사막에 사는 캥거루쥐. 캥거루쥐는 오줌을 쌉니다. 무슨 오줌을 쌀까요? 농도가 진하게 연하게. 아니, 알았어. 오줌 많이 싸겠어. 캥거루래. 캥거루쥐. 캥거루 아닙니다. 자, 오줌 많이 쌀까 적게 쌀까? 사막에 물이 없어. 적게 싸겠지. 아, 나 이 사람들 소량의 무슨 오줌을 싼다. 진한 오줌을 싸. 여러분, 여름에 오줌 많이 싸요? 겨울에 오줌 많이 싸요? 겨울에 많이 싸요. 왜요? 여름에 안 싸요? 땀 흘려서 별로 안 싸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변은 누로 안 가는 경우도 있대잖아. 왜? 다 땀으로 나와서. 그렇다고. 자, 그 다음에 사막의 낙타. 야, 너네 지금 이거 쓰는 거 어떡하라고. 혹. 혹에 지방이 있어가지고 여차하면 물로 바꾼다고요. 자, 뭐 그럴 수 있죠. 까먹을 거 아니까 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식물. 자, 식물은 자, 이제 건조한 데 사는 애가 건생, 그 다음에 육지 사는 애가 중생, 늪에 사는 애가 습생, 물 위에 떠서 사는 애가 수생 식물이 있어. 자, 관다발은 누가 발달해야 될까? 자, 관다발, 알았어. 바꿀게. 뿌리가 발달하는 건 건생, 수생. 건생이지.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건생 식물로 갈수록 관다발이 발달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뿌리줄기표 말하는 건데 뿌리가 특히 발달돼 있어요. 얘는 덜 발달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있어요. 무슨 조직?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 저수 조직. 그래서 선인장이나 알로에 어때? 배면 촉촉하잖아. 얘는 물이 많으면 썩어서 물을 날려보내는 조직이 있어요. 통기 조직.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선인장이나 알로에 같은 거. 참고로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있어. 선인장은 이파리가 없고 잎이 뭐로 바뀌었지? 가시로 바뀐 것도 물에 대한 적응이야. 그 다음에 통기 조직 가지고 있는 얘가 연 아시죠? 연의 줄기를 뭐라 그래? 연근조림 맛있죠? 뭐가 많아? 구멍이 많지? 그 다음에 불의 옥자. 그래서 모르진 않으니까 지금 정지해 있다. 됐어?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는 살짝 짚봅시다. 자,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가 발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적혈구가 많고요. 두 번째는 그 허파의 표면적이 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는 고라니, 민들레 같은 호흡에 쓰고요.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의 종류에 따라 지위류의 분포가 달라지는데 이 지위류처럼 이런 특정 환경을 알려주는 생물을 뭐라고 하더라? 뿅뿅종이라고 하거든? 뒤쪽에 있어, 뒤쪽이요. 정답! 오, 대박. 지표종. 그래서 그때 종 이제 4개 배워. 우점종, 핵심종, 지표종, 희소종. 나중에 뒤에. 근데 그게 범위야.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은 생물의 서식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토양에 이제 있는 양분에 따라서 어떤 식물이 살지 사막이 될지 결정됩니다. 여기까지 다 비생물 요소가 무슨 요소에?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데. 자, 그래서 숲이 우거질수록 빛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천이 물어볼 수 있어.
자, 나무 순서야. 어차피 뒤에 사겠지만. 나무의 천이 순서, 시간에 따른 변화 순서. 무슨 님, 무슨 님, 무슨 님, 무슨 님. 삑, 삑. 관목림,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다? 뒤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소고정 세균의 토양 속 암모늄 이온이 증가한다. 오늘 외우셔야 돼요. 질소고정 세균 예시 5글자. 뿌리혹 세균. 하나 더. 혹시 아조토박터. 됐어요. 야, 오케이. 뿌리혹 세균. 힘들구만. 자, 그 다음에 지이류. 지이류는 개척자입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범입니다. 지이류는 뭐와 뭐의 공생관계더라? 선생님 일부러 질문시키는 건지 알지? 그러니까 기억하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억 살리려고. 균류와 조류의 공생관계예요. 뒤에 나옵니다. 계속 뒤에 나오는데. 근데 머지않은 미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섯, 세균, 사체나 배는 유기물. 자, 그래서 버섯과 세균 같은 친구들을 우리가 생태계에서 뭐라고 한다? 분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대할게요. 자, 생물 녀석끼리 영향을 주고받느니 훗. 자, 개체군 내 상호작용 5가지. 텃세, 오. 가족생활, 사회생활, 리더제, 순위제. 오우, 대박인데? 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개체군 간, 그러니까 종간 상호작용, 혹은 종간 경쟁. 자, 그래, 상리공색, 편리공생. 그 다음에 나누어 살기. 정답, 분서. 기생. 그 다음에 정답, 포식피식. 야, 너 되게 잘한다. 이제 외우셔야 돼요. 되게 잘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예시가 나올 거고요. 네. 예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뭘 시킬 거게? 예시가 나올 거고, 그래요. 예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9쪽. 자, 69쪽. 이거 두 쪽만 풀고 조금 쉬자. 자, 69쪽 한번 풀어봐. 이 파트는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돼요. 틀리면 안 된다는 게 너무 어렵지 않냐? 생각보다 왜 이렇게 너무 많아. 채점하고 가자. 자, 채점 먼저 할게. 자, 1번. 자, 일단 핵심 체크. 자, 같은 종의 개체물이 개체군. 그 다음에 군집.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비생물 요소. 그래서 생물끼리 비생물, 생물, 비생물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1번을 그냥 바로 부를게요. X가 3번, 5번, 7번. X가 3번, 5번, 7번. 3번 왜 틀렸지? 분해자. 5번 말도 안 되고 7번도 말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 자, 1번은 얘는 생물, 디귿. 그 다음에 2번은 생물, 비생물. 아니지. 광합성을 햇빛 때문에 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요? 얘는 기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니은, 4번에 니은, 5번에 디귿, 6번에 기억. 여기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흐름은 이따가고, 자, 거기 77쪽, 자, 77쪽, 요거 하고 조금만 쉬었다 가자. 72쪽 힘내서 합시다.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 쩌쩌쩌쩌쩌쩌쩌. 쩌쩌쩌쩌쩌쩌쩌. 미안합니다. 야, 사회를 막 이렇게 하고서 통사를 시험 보는 게 더 유리할까? 과학을 이렇게 하고서 통과를 시험 보는 게 유리한가? 똑같은 얘기인가? 그렇겠지? 그러니까. 어? 아니. 니네는 통과 통사를 시험 쓰는 거니까. 뭐가 유리할까? 짜짜짜. 근데 솔직히 분명한 거는 물리 선택자가 물리 통과는 너무 쉬울 것 같아. 그럼 그럴 것 같지 않니? 저는 확실히 통과할 때 화학도 좀 그렇지 않을까? 화학이 좀 산화하는이 빠져서 그런가? 뭐겠네. 자, 일단 물질 순환과 이제 에너지 흐름인데요. 이 에너지 흐름도 왜냐면 이것도 실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 총 에너지 양은 일정한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무슨 에너지가 생긴다는 게 함정. 열 에너지가 생긴다는 게 함정이거든요. 근데 열 에너지는 모아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계속 유입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너지는 비대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최종적으로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들어와야 돼서 흘러야 돼. 그래서 이제 비대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물질 대사가 광합성. 자,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 요소가 생산자. 됐지? 자,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로 바뀌려면 생명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흡결과 열 에너지가 이제 생기고요. ATP를 쓰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자, 호흡하는 생물 요소. 생산자도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되고, 소비자도 되고, 분해자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이제 유기물이 그 먹이사슬에서 이제 각각의 생산자에서 소비자, 소비자에서 분해로 넘어가면서 그때 에너지도 함께 넘어가는데 열에는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흘러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통과해서 지구 시스템 했잖아. 자, 지구 시스템 밖에 우주를 뭐라고 하지? 외권. 자, 외권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 물질, 자외선 들어오지. 들어오긴 해. 적게 들어올 뿐이지. 물질은 들어오지 않아. 물질이 들어오는 경우 하나 있는데. 운석 충돌할 때. 근데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외권으로부터 물질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물질은 수권, 지권, 기권, 생물권 내에서 물질은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무슨 순환? 물질 순환.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생태계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먹이 관계가 된 거야. 먹이 사슬. 그래서 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그 하위 영양 단계, 생산자부터 이제 상위 영양 단계. 영양 단계고 어쨌든 핵심은 유기물이 먹혀 들어가면서 이때 누구도 함께 이동한다. 에너지도 이제 함께 이동한다는 겁니다.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물질 순환하면 첫 번째 무슨 순환? 자, 탄소 순환이지? 이거는 진짜 시험범이네. 이건 진짜 수능범이네. 그치? 자, 일단 탄소는 자, 일단 기권에서 뭐의 형태? CO2, 이산화탄소. 일부는 메테인이요. 많진 않지만 이산화탄소는 많지만 메테인은 많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뭐 배울걸? 수권.
뭐라고? 수소이온. 탄소수소이온, 탄산수소이온. 탄산수소이온. 탄산수소이온으로 대부분 있어요. 탄산수소 대부분 있고, 일부는 무슨 이온도? 에이, 설마. 탄산이온. 야, 이거 산화환원 할때 어떡하려 그래. 아니, 중화환원 할때 어떡하려 그래. 어쨌든. 자, 이건 더 묻을걸? 직관. 그 석회암 맞아요. 석회암 맞아요. 그래서 탄산염. 그래서 이제 탄산칼슘 형태로 이제 석회암이나 이제 대리암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일부는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 화석연료. 자, 화석연료가 3가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자, 그 다음에 생물권. 자, 생물권에 있는 탄소 화합물을 뭐라 그러지? 유기물. 그래서 계속 동의어지만 이게 연관 못 시킬까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탄소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4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지방, 지질 괜찮아? 핵산. 요렇게 탄수화물. 됐어. 그래서 일단은 3가지가 중요하긴 해요. 자, 일단 3가지 중요하긴 한데 정리 잘해야지. 일단 이산화탄소는 어디한테 들어옵니다? 생산자한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뭘 만들어요?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야? 광합성을 해서. 자, 그래서 일부는 누구에게? 소비자. 그 다음에 일부는 얘네가 어떻게 돼? 죽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일부는 누구? 분해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친구들을 무슨 요소라고 하죠? 묶어서? 자, 얘네를 묶어서 생물 요소라고 하지? 생물 요소들은 공통적으로 호흡을 합니다. 요렇게. 됐어?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으로 생산자한테 들어와서 이제 먹이사슬을 통해 소비자나 분해자.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분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체 배설물이 자, 지하에서 무엇과 무엇을 받았다? 열이랑 압력을 받았어. 자, 그럼 뭐가 돼? 화석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 연료. 자, 그래서 고생제 때 에이, 말해버렸다. 고사리를 떼주감 돼서 뭐가 됐고? 석탄. 그 다음에 신생제 때 누가 떼주금 당해서? 화폐석. 그래서 플랑크톤들 떼주면서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게 연소. 그래서 탄소 순환에서 여러분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광합성, 호흡, 연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어디에? 해수나 담수. 그러니까 물에 뭐가 되기도, 용해가 되기도 해. 자, 그럼 무슨 이온이 되게? 탄산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산이온이 식물 등에 의해서 합성돼서 가라앉으면 무슨 함이 되는겨? 석회암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석회암이 이렇게 되기도 해.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용해가 됐던 것들이 이제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지?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무슨 순환? 탄소 순환. 그래서 요때, 그래서 광합성 할 때 빛에너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분원 에너지는 빛에너지긴 한데 요렇게. 그래서 여기 일단 3개 기억해야 돼. 체크해. 호흡이랑 광합성이랑 뭐 연소 3개는 기억해라. 자, 그래서 연소 3개는 기억하시고 참고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거 화석연료 요게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참고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서 온도가 높아지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도 더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그러면 탄소가 제일 많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수권, 직권, 기권, 생물권 중에 탄소가 제일 많은데 직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친구들이에요. 그래, 근데 지구 전체 탄소량은 1점.
전체 탄소량은 일정. 어디에 제일 많아? 직권에 제일 많아. 근데 약간 이거는 시험보단 수능이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직권에 제일 많지만 어디에 있는 탄소가 증가하고 있다? 기권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설하셔야 돼요. 됐어? 그래서 탄소순환은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이제 질소순환 별표 자, 그래서 얘는 별표. 자, 이제 무슨 순환은 별표하셔라. 이제 질소순환은 별표. 자, 이 질소순환이 왜 별표일까? 약간 탄소순환은 여러분이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 아, 대충 이렇게 틀리진 않는데 질소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질소는 왜 중요하냐? 질소 화합물 때문에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배우는 질소 화합물이 4종류가 있어요. 5개라고 할까요? 4개? 5개? 4개? 5개? 4개? 5개? 5개. 외워야 되는 거. 첫 번째, 핵산. 두 번째는 단백질. 그럼 단백질이랑 핵산이 있으니까 뉴클레오타이드랑 아미노산 여기 포함이야. 그 6개구나. 그 다음에 2개. 지난 시간에 한 거. 암모니아, 요소. 요렇게 질소화합물이야. 그래서 질소화합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 친구가 뭐와 뭐의 성분이 질소가 단백질이나 핵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질소가 없으면 키가 안 자라요. 그래서 땅에 질소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질소화합물 요렇게. 그래서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친구들은 질소가 있는 탄소화물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소 순환이 되게 중요한데 질소 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 중에 질소가 어쩌다 보니 오늘 수능 얘기 계속하네. 공기 중에 질소 분자는 몇 중 결합하지? 3중 결합. 그래서 질소 원자 간의 결합이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흡수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질소 순환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루는 거는 질소 고정입니다. 자, 그래서 질소 고정은 공기 중에 질소가 희원이 요거 체크 되게 잘 해놔야 돼. 방학 때 요거 못 들어가지고. 공기 중에 질소가 이온이 되는 과정이 질소 고정이야. 자, 첫 번째 무슨 이온과 암모늄 이온이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이온? 질산이온. 됐나? 요 과정이 질소 고정. 자, 여기서 세균회에 일어나는 게 위아래. 위. 요거는 이제 질소 고정, 요 세균에 의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세균 중에 하나 체크하십시오. 뿌리옥 세균을 외우셔야 돼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편한데. 자, 그 다음에 아조토박터. 규조토백트 생각나지 않냐? 아조토박터. 그 다음에 아유 귀엽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세균이 있으니까 남세균은 광합성다고 난리가 났구만. 됐어? 자, 그 다음에 질산이온으로 되는 건 공중방전. 자, 한마디로 라이트닝 보다 번개. 그렇게. 그래서 질소 고정. 그래서 세균. 일단 요렇게 이온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산화작용. 왜 질산화작용이냐? 질산이온이 되니까. 그래서 토양 속에 암모늄 이온이 뭐가 되는 거? 질산이온이 되는 게 질산화작용인데 요것도 세균에 일어난다. 자, 무슨 세균? 질산화세균. 됐어? 질산화세균. 자, 그 다음에 질산화작용이 아니라 탈질산화작용. 그럼 질산이온이 만들어지는 게 질산화작용이니까 탈질산화작용은 질산이온이 없어지는 거겠네? 그래서 얘는 이제 토양 속의 질산이온이 어디로 날아가는 것?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게 탈질산화작용이야.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이것도 뭐에 의해서? 세균. 무슨 세균? 탈질산화세균. 자,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약간 이동관계 보이지? 이거 화살표 연결 되게 잘해야 돼. 화살표 연결 되게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아유 행복해. 자,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 질소동화. 여기는 왜 또 작용했어? 자, 질소동화작용. 자, 동화작용이니까 자, 합성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토양 속에 암모늄이온이랑 질산이온이 생산자, 식물이라고 쓸게요. 식물의 뿌리에 의해서 물을 통해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식물이 동화작용을 해서 무슨 화합물을 만들어요? 질소 화합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즉 무엇이나 생성되는 거? 단백질이나 핵산. 됐어? 요게 질소 동화작용이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질소 화합물은 또 무슨 사슬을 통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소비자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얘네가 죽으면 땅속에 묻혔다가 누구에 의하여? 분해자에 의해서 그 흙 속에 이제 토양 속의 질소 화합물이 으악 으자. 자, 무슨 이온이 된다? 아이고 글씨 똑바로 써야 돼. NH4 플러스가 됩니다. 암모늄 이온이 돼요. 이것도 특히 누구? 세균. 특히 세균에 일어나는 거 조심하셔라. 자, 세균에 일어나는 거 몇 개? 네 개잖아. 어떻게 네 개? 질소가 암모늄이온 되는 거,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온 되는 거, 질산이온이 질소기체 되는 거, 그 다음에 분해자가 유기물 분해하는 거. 됐어? 요렇게 네 개야. 그래서 이거를 실은 요새 이거 탄소랑 요새 수능 경향에서 이거 탄소랑 섞여 나와요. 아, 그리고 그 약간 생물 문제들은요, 빈 공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편됐다 하여도 이제 소스들이 수능 관련 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이 조금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빈칸 가는데요. 일단 선생님 빈칸 3개를 만들게요. 아, 근데 어설프게 쓰면 힘든데. 아니, 어설프게 안 쓸게요. 어설프게 쓰면 만들기가 힘들어요. 따따따따따. 에이. 가로로 길어지게 해야 되나? 세로로 길게 가자. 에이.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자, 맞춰봐. 너무 어려운 거였나? 하나에서 화살표 2개 가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N2여야 돼. 됐어? 그 다음에 N2랑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질산이온. 그치?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 다음에 여기가 암모늄이온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질소 고정인데 이쪽은 누구? 세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쪽은 번개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색깔 다르게 할까? 색깔 다르게 할게. 헷갈리니까. 자, 요거는 세균에 의한 건데 이름이 탈질산화. 그래서 얘도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바꿀게. 자, 이 친구는 요거 뭐라 그래? 질산이온이 되는 거니까 질산화예요. 요것도 뭐에 의해서? 세균. 됐어?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된다고? 누구한테 들어온다고? 생산자한테 들어온다고요. 아, 이거 다 자, 생산자한테 들어온다고. 뿌리를 통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생산자가 뭐 만들어? 단백질 핵산 만드는 거야. 4글자. 질, 소, 동, 화. 됐어? 자, 소비자가 누구 먹어? 생산자 먹지? 이동. 그 다음에 얘네가 죽어서 사체 배설물이 되면 누구한테 넘어가? 분해자한테 넘어가지. 자, 그 분해자가 뭐로 분해해? 이 친구를 이렇게 분해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쪽도 뭐에 의해서? 세균에 의해서. 됐어? 그래서 질소수란 이거 외워야 돼. 빈칸 쓸 수 있지? 빈칸 만들어 쓸 수 있겠지? 만들어 쓸 수 있겠지? 특히 위에 몇 개 잘 나오게. 3개 잘 나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그 식물 중에서 단백질이 제일 많은 식물이 뭐야?
콩이잖아. 그래서 콩과 식물이랑 뿌리옥 세균의 공생 외워야 돼요. 다시 누구랑 누구? 콩과 식물이랑 뿌리옥 세균의 상리 공생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옥 세균은 콩과 식물한테 뭐 공급하고? 암모늄이온 공급하고, 그 다음에 식물은 세균한테 뭐를 주겠어? 당연히 양분을 주겠지요? 그거 두 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기 미안해요. 여기는 너무 디테일하게 외울 게 많아요. 자, 그래서 탄소랑 이제 질소순환. 자, 이게 책에 있는 거지만, 자, 한번 갑시다. 으쌰. 그러니까 번호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탄소, 빨간 게 탄소 순환이고 파란 게 무슨 순환? 질소 순환인데, 와. 안 돼. 자, 질소 순환인데, 됐어, 가. 어디 갔어? 여기인가? 자, 봅시다. 자, 그래서 탄소 먼저 갈게요. 탄소. 자, 지금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생산차한테 들어가. 이 친구 뭐지? 생산자한테 넘어가. 요거 광합성입니다. 됐어? 자, 생산자에서 어디로 넘어가? 소비자. 이거는 무슨 사슬로 넘어가? 먹이 사슬인 거야. 그래서 얘네가 죽어. 사체 배설물이 된다는 거는, 근데 이거 사체 배설물 거기다 과라고 써놔.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야? 분해자한테 넘어가는 거야. 맞지? 왜냐면 사체 배설물을 분해하는 건 누구 것이니? 그렇지. 분해자의 것이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소비자, 분해자, 그 다음에 생산자 셋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거. 세포, 호흡, 세포, 호흡. 그냥 호흡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서는. 세포, 호흡. 됐어?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순환? 탄소 순환이에요. 탄소 순환. 자, 이제 누구 간다? 질소 간다. 자, 그래서 질소가 이제 이온이 되는 과정이 하나, 그 다음에 몇 개? 두 개. 나 화살표 잘못한 것 같은데? 상관없지. 하나, 두 개. 자, 그래서, 자, 이거 네 글자 뭐라고? 질소 고정. 누가 해? 여기서 질소 고정 세균이, 뿌리옥 세균 외워야 돼. 요것도 뭐예요? 질소 고정. 누가 해? 번개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산이온이 다시 질소 되는 거. 탈질산화. 누가 해? 탈질산화 세균이 해. 그래서 얘가 NO3-. 자, 그 다음에 여기는 NH4 플러스. 자, 요 작용. 이거 잘못했다. 요 작용.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 되는 거? 얘는 질산화 작용. 자, 그 다음에 지금, 자, 두 개. 암모늄 이온이랑 질산 이온이 생산자로 들어가는 거 네 글자? 질소 동화. 됐니? 그 다음에, 그래서 먹이사슬 이동, 먹이사슬 이동, 그 다음에 어떻게 이동? 여기도 먹이사슬 이동, 먹이사슬.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그래서 분해자가 질소화합을 분해해서 다시 뭐로? 암모늄 이온으로. 됐어? 누가 훨씬 복잡해? 지금 훨씬 복잡하게 질소가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질소의 저 기체랑 질소 기체와 질소 기체랑 질산이온이랑 암모늄 이온 세 개는 거의 빈칸으로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요. 요새는 섞어서 나와요. 요새는 이제 섞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탄소의 순환, 그 다음에 뭐의 순환? 이제 질소 순환. 됐어? 오늘 외우고 많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3쪽. 자, 그래서 이제 73쪽 그러면, 자, 그래서 73쪽 오시면 이제 유기물의 무엇과 무엇?
생산과 소비. 자, 여기를 이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유기물은 무슨 화합을 말하는 겁니다? 탄소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유기물을 73쪽입니다. 유기물을 만드는 건 누구? 생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산자 거 외우셔야 돼요. 다시 생산자 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기물을 생산하는 친구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산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식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종의 식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식물 군집이라고 표현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생산자에서 만드는 이제 유기물. 그래서 이제 총 일단 세 가지 중요하지. 총생산량. 아우 힘들어. 총생산량. 그 다음에 호흡량. 그 다음에 무슨 생산량. 순생산 일단 요렇게 세 개. 자, 그래서 이제 총생산량은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만든 유기물의 무슨 양? 총량. 요게 총생산량입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호흡량은 생산자예요. 이 생산자가 세포호흡으로 사용한 뭐의 양? 유기물의 양입니다. 됐어? 그러면 이제 그 순생산량은 어디서 어디 뺀 걸까? 송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식물군집이 저장할 수 있는 유기물량인 거예요. 근데 내가 저장하는 이라고 안 했지? 뭐 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유기물의 총량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생산자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생산자가 만드는 총 생산량은 뭐 플러스 호흡량 플러스 순 생산량입니다. 외워야 돼요. 이거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굳이 치면 이런 거지. 내가 장사를 했는데 1,0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거기서 수도세 나가고 임대료 나가고 전기세 나가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 그게 호흡량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가질 수 있는 수익이 순생산량이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순생산량은 그래서 식물 저장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식물이 죽거든요. 그러면 식물이 죽어서 생긴 사체라고 해서 미안하다. 식물이 죽어서 생긴 사체는 식물은 그럼 일단 사체라고 해서 그럼 일단 식물을 먹는 애들이 있어. 누구? 소비자. 그 다음에 죽은 식물을 분해하는 일이 있어. 분해자겠지. 그래서 순생산량 중에 일부는 몇 차 소비자랑 누구한테 넘어가? 1차 소비자랑 분해자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럼 1차 소비자는 어째 죽은 식물을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먹는다. 무슨 양? 피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식량이라고 하는 거는 몇 차 소비자에게?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된 유기물이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식물은 내가 아까 사체라고 했을 때 식물은 말라 죽는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고사 무슨 양? 낙엽량.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 분해자한테 넘어가는 유기물인 거예요. 이해 가니? 오케이. 그래서 1차 소비자, 분해자에게 전달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얘는 먹이사슬을 통해 갈 거고 이 친구는 이제 분해가 되겠지. 자, 그러면 나머지는 안 먹히고 나한테 온전히 저장할 수 있거든. 내가 저장하면 키 크고 살찌잖아. 무슨 양? 생장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순생산량은 뭐 더하기 뭐? 죽은 애들. 고사, 낙엽량 플러스 무슨 양? 피식량 플러스 생장량 요렇게 되는 거야. 외워야 돼. 어휴. 자, 외워야 돼. 자, 없으니까 얘는 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차 소비자한테 넘어가? 1차 소비자, 그러면 1차 소비자한테는 유기물이 요만큼만 넘어가는 거야. 그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넘어가겠지. 그래서
1차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유기물의 에너지는 1분만이다. 그래서 이거는 1차 소비자의 무슨 양이다? 우리는 먹잖아요. 그래서 무슨 양이라고 하게? 섭식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차 소비자만 쓸게요. 그래서 유기물의 생산과 소비.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몇 차 소비자? 1차 소비자. 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 우리는 먹은 거 다 흡수해? 똥 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똥 싸는 건 배설이야, 배출이야? 배출이야. 그래서 1차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총량은 무슨 양이라고 한다? 섭식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누구의? 생산자의 무슨 양과 동일하기 때문에 피식량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넣으시면 안 돼요. 됐어? 자, 그럼 이따 먹으면 똥 싸는 거 무슨 양? 배출량. 그래서 얘는 흡수하지 못해서 흡수가 안 되고 뭐로 나가는 거? 대변으로 나가는 거. 자, 그 다음에 1부는 먹긴 먹어. 내가 흡수해. 무슨 양? 동화량이야. 동화장. 합성한다 해서 동화겠지?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도 똑같아. 얘랑 이제 같은 개념이야. 여기서도 먹힐 거 아니야. 먹히는 애 있고 죽는 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2차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게 무슨 양? 똑같아. 피식량이야. 피식량. 자, 그 다음에 분해자한테 넘어가는 건 죽은 거거든? 무슨 양? 자연사량이야. 말라 죽진 않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몇 차 소비자한테?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 분해자. 그래서 요렇게 죽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먹은 거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에너지만을 많이 쓰겠지? 무슨 양? 호흡량. 먹어서 에너지. 됐어? 그 다음에 일부는 살찌겠죠? 살찌거나 키 크거나 어쩌게 되겠지? 무슨 양? 생장량.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소비자 거는 살짝 적어는 두시고요. 다시 생장량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성장량이구나. 바꿀게. 성장. 용어가 너무 싫은데. 성장. 올려서 성장. 됐어? 1차 소비자 거는 그냥 적어는 두시고요. 누구 거는 꼭 외워야 함? 생산량 꼭 외워야 돼. 이제 유기물량에서 총생산량이 제일 많아. 총생산량이 제일 많고, 호흡량은 순생산량 뺀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이에 호흡량 돼 있는 거 보시죠? 그 다음에 순생산량에서 피식은 몇 차 소비자한테? 1차 소비자. 고사 낙엽은 누구한테? 분해자. 그래서 요만큼이 성장량이 된다. 거기까지 됐다? 그래서 얘는 꼭 외워라.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생태계에서 다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아. 생산자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에 관한 거? 물질에 관한 거지요. 그래서 일단 물질 순환은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물질이 끝났으니까 이제 어디로 넘어가? 이제 에너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솔직히 에너지는 기억하실 겁니다. 자, 에너지는 이제 기억하실 건데, 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최종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로 받기 때문에 에너지는 순환이 아니라 뭐예요? 흐름이고요. 이제 크게 무슨 에너지? 빛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 최종적으로는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거는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 생산자가 진짜 중요해. 자, 그래서 원래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 중에서요. 일부만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뭐로 들어가? 광합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광합성으로 일단 들어가. 그러면 이 친구가 유기물을 만들어서 일부는 지가 세포흡해서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일부는 죽어서 뭐가 됐다? 사체나
배설물이 되겠지. 너무 약자로 썼나? 생산, 잠깐 동그라미 할게. 생산자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생산자 중에 일부는 몇 차 소비자한테 먹히면서 1차 소비자한테 먹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합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친구 합이에요. 왜? 에너지는 총량이 어떻게 되니까? 보존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 친구, 저 친구, 그 친구 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도 일단은 에너지를 얻었는데 어쨌든 세포로 발생해서 열 에너지로 나가고 일부는 죽고 일부는 누구한테 먹혀? 2차 소비자한테 먹혀. 그래서 3차까지가 귀찮으니까 여기서 끝낼게. 그러면 2차 소비자의 천적이 없다면 이 친구는 이제 흡수한 에너지 일부로 세포업을 해서 무슨 에너지 만들어? 열 에너지 만들고요. 대신에 천적은 없어도 죽긴 하거든요. 요렇게 사체나 배설물한테 가겠죠. 그러면 사체나 배설물이 이제 어디로 가? 분해자한테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 친구도 뭘 하거든요. 이 친구도 세포 호흡을 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죠.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무슨 영양 단계라고 하니? 생산자 쪽에 무슨 영양 단계? 이쪽에 하위 영양 단계. 그 다음에 이쪽을 상위 영양 단계라고 하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이동하는 뭐는 줄어드는 게 보인다? 에너지가 줄어들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돈을 적게 벌수록 어떻게 써야 돼? 아껴 써야 돼. 그래서 지금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는 줄지만 오히려 뭐는 올라간다? 효율은 올라간다. 어쨌든 조심하실 거는 에너지 총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열 에너지 합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같은 경우도 흡수한 거랑 방출한 건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문제 풀 때 추천은 위부터 푸는 게 낫습니다. 여기 미지수예요, 다. 미지수. 자, 미지수.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작년에 여기 시험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무슨 효율? 이제 에너지 효율. 그래서 얼마나 에너지를 이제 효율적으로 쓰느냐지만 여기는 정확하게 말해서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넘어가는 에너지 값을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분모에 누구 단계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전 단계의 에너지 양이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현 단계의 에너지 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하셔? 100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귀찮으니까 생태 피라미드 하나 그냥 그릴게요. 짝짝짝. 그래서 여기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여기가 하위, 이쪽으로 상위. 자, 그래서 핵심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달되는 뭐의 양 감소? 에너지 양은 감소, but 에너지 효율은 경향입니다. 뭐 하는 경향? 증가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뭐 할 수도 있다? 일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계산 나올 수 있음 없음? 여기는 100% 계산 나올 거예요. 여기는 100% 계산이 나올 거다. 자, 그래서 80쪽 가봐. 아이고리야. 신발을 바꿔 신을 거 그랬나? 개체군을 여기 내용 생각도 너무 많네. 자, 그래서 이제 80쪽.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 흐름. 아이고. 이번에 수특에 여기 좀 별로던데 문제가. 소공동 캡슐 호텔이 화재가 일어나네. 캡슐 호텔에서 묵어본 적 없는데.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값을 봅시다. 에너지율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뚝뚝뚝뚝. 자, 그래서
자, 지금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빛 에너지가 얼마? 20만이에요. 20만. 오케이? 20만 들어왔어. 자, 그래서 생산자한테 들어오는 게 얼마? 2000입니다. 2000. 자, 그러면 에너지율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에너지율, 그러면 생산자 거는 분모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 20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분자는 2000 들어가서 곱하기 얼마? 100.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몇 퍼센트? 1%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가 2000 받아서 세포호흡으로 쓴 게 1200, 그 다음에 고사 낙엽으로 600, 그 다음에 1차 소비자한테 전달되기 200, 합해서 얼마 나와야 돼? 1200, 200, 600 합해서 얼마? 2000. 자, 그러면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그렇지, 2000분의 200 곱하기 100. 자, 하나, 둘, 하나, 둘, 10%예요. 줄만한데요. 자, 그래서 1차 소비자가 에너지로 쓴 게 110, 사체 배점으로 죽은 게 60, 3차한테 넘어간 게 30, 더하고 더해서 200 되는 거 보이시죠? 2차 같으면 계산하겠다. 귀찮다. 자, 그럼 2차 소비자 에너지율 200분의 30 곱하기 100이니까 몇 퍼센트? 15%. 됐어? 요렇게가 이제 15%. 그 다음에 이제 3차 소비자. 그래서 3차 소비자 쪽이 더 단순해요. 그래서 3차 소비자가 에너지율 그냥 얘는 그냥 말로 할게. 30분의 6 곱하기 100이니까 몇 퍼센트? 20% 나오지? 와,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해자로 넘어간 게 660, 10 이거든. 합하면 얼마 나냐? 672 나와야 돼. 672 나오는 거 보이시나? 그 다음에 분해자가 세포호흡으로 쓴 게 얼마? 672. 그래서 여보 호흡으로 쓴 게 200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200, 110, 14, 4, 672 더하면 2000 나와? 나오나? 그렇지 않을까요? 하기 귀찮지? 그건 맞아. 얼마? 1200, 100, 1310, 1324, 1328 맞는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전부 안 넘어가고 어떻게만 넘어간다? 일부만 넘어갑니다. 페인이 될 것 같아요. 그치? 내가 페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끊자. 빨리 하고 한번 끊자. 아유, 어렵네. 아, 아니야. 좀만 힘내. 좀만 힘내. 자, 그래서 이제 74. 아유. 자, 그래서 이제 생태계 평형. 빨리 끝내. 에이씨, 끝내. 자, 이제 생태 피라미드랑 생태계 평형. 자,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는 차차차차차차차 생태 피라미드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아니야, 대충 하면 안 돼. 자, 힘내. 야, 너네 커피 안 먹고 싶냐? 아, 맞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생태 피라미드인데, 이다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쌓아 올린 거예요. 무엇을? 세 가지 나와요, 보통. 뭐, 에너지, 그 다음에 개체수, 생체량으로 나니, 생물량으로 나니? 생체량으로 나세요? 생체량 혹은 생물량. 생체량은 단위 면적당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랑크 또는 개체수를 셀 수 있나? 못 세지? 그런 친구들은 질량으로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생산자부터 몇 차 소비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에 해당하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요 3가지는 뭐 한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 증가래요. 감소한다는 거예요. 미쳤구만. 힘내자. 자, 그래서 감소한다는 거고, 근데 이제 거꾸로 증가하는 거 두 가지 있습니다. 예, 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거꾸로 이제 3가지는 줄고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게 이제 그런 거 에너지 효율이랑 100%는 아니지만 개체 크기 저런 거는 대체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런 꼴이어야 에너지 흐름이랑 물질 순환이 이제 원활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균형이 깨져도 원래 상태로 잘 새로운 평형 상태로 회복되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생태계 평형. 그래서 생태계 평형은 생물 종류의 수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종류와 수가 약간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에너지 흐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물질순환이 원활한 거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생태계 평형의 가장 근간은 첫 번째 가장 근간은 먹이 관계입니다. 여기서 먹이 관계는 먹이 사슬과 먹이 굼을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 먹이 관계를 통한 에너지 흐름과 그 다음에 뭐가 원활해야 돼? 물질 순환이 원활해야 돼. 자, 원활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특히 개체수는 뭐보다 개체수가 많아야 돼? 그렇지. 요게 원활하려면, 피식자가 뭐보다, 무조건 포식자보다 개체수나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다양성이 커야 돼? 종다양성이 커야 됩니다. 자, 왜 종다양성이 커야 되게? 아니, 그렇지. 이렇게 돼야 한 종이 뭐 했을 때? 한 종이 멸종했을 때 무슨 먹이 대체가 가능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생태계 평형이라는 게 이전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게 생태계 평형인 거예요. 완전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관계가 제일 중요? 먹이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피식자, 포식자, 피식자, 포식자, 피식자, 포식자 요렇게 되지? 그래서 특히 먹이 관계에 있어서는 사인 함수 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가 줄면? 이제 피식자가 늘면 뭐가 줄어요? 잘못 얘기했어요. 포식자가 늘어요? 안 헷갈렸지? 그럼 포식자가 늘면 피식자가 줄고 피식자가 줄면 포식자가 줄면서 요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평형이 깨진 상태로 제일 잘 나오는 예시가 몇 차 소비자가 는 경우 1차 소비자가 늘었어. 자, 그럼 어떻게 돼? 2차 소비자가 늘고 뭐가 줄어? 생산자가 줄지. 천적이 늘고 먹이가 주는 거야. 그러면 몇 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가 줄어. 그러면 몇 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가 줄고 생산자가 늘으면서 새로 다시 무슨 상태에 도달한다?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요. 통과하면 이게 나열하는 게 나올 수 있지만 생명은 나열하기보다도 표로 보통 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가 1차냐 B가 2차냐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태계 평형 파괴 요인 얘는 읽고 가자. 일단 생태계 평형의 파괴 요인은 서식지가 파괴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식지가 파괴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연재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활동이겠지. 그래서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산불, 홍수, 가뭄 이런 걸로 아예 서식지가 망가지는 거고 사람의 활동은 일단 외래생물. 자, 외래생물의 반대가 고유종입니다. 고유생물, 고유종인데 외래생물이 다 위험한 게 아닙니다. 어떤 외래생물이 위험한 거예요? 천적이 없는 외래생물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수 조절이 불가능한
천적이 없는 외래 생물이 유입되는 거. 그 다음에 인위적인 개발에 의한 서식지 파괴, 숲, 산림벌채, 방목 다 들어가죠. 도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오염, 대기오염이나 물오염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래서 그 밑에 75쪽에 그 카이바브 고원, 이거는 뭐, 미국이 문제구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늑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 카이바브 고원의 사슴이 너무 줄어서 늑대 사냥을 허가한 거죠. 근데 이제 늑대 사냥을 허가했더니 사슴 입장에서 천적이 줄어들고 그래서 개체수가 너무 급하게 는 거지. 그래서 초원은 막 뜯어먹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먹이가 줄어서 오히려 늑대 사냥을 허가하기 전보다 뭐가 줄었다. 사슴의 개체수가 더 줄었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인위적으로 끼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6 넘어와봐. 와, 여기 얘 내용 진짜 많다. 오, 혼미하구만. 자, 그래서 76은 선생님이랑 같이. 오케이? 자, 76 나랑 같이. 자, 그래서 개념 확인 같이 가. 자, 일단 생태계에서 물질 순환. 자, 물질은 생태 밖에서 유입되지 않으며 생물과 비생물 사이 환경을 흐른다야 순환한다야? 순환한다야? 흐름한다 이상하잖아요. 에너지가 흐릅니다. 자, 탄소 순환. 자, 공기 중에서 탄소의 형태는 이산화탄소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질소 순환. 질소 기체가 암모늄이나 질산으로 전환되면 뿌리에서 식물이 흡수한다. 그래서 식물이 합성한 질소 화합물은 자, 뭐를 따라 소비자한테 전달. 네 글자. 먹고 먹히는 관계. 네 글자. 먹이 사슬. 자, 그 다음에 사체 배설물의 질소 화합물을 무기물로 바꿔주는 게 분해자. 그래서 여러분 세균들 다 분해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생태계 밖으로 결국은 무슨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에너지는 흐르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는 없어지는 건 아니고 다른 열 에너지를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공급돼야 된다? 아니지, 태양이 들어가지지. 자, 그 다음에 자, 생태계에서 하위 용량 단계부터 상위 용량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 비율, 퍼센테이지, 에너지 효율. 그래서 이런 거도 은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 에너지양, 개체수, 생체량을 차근차근 요 형태로 쌓아 올랐대요. 생태 피라미드. 자, 생태계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생물 군집의 종류나 개체수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이 원활한 것을 우리가 5글자 생태계 평형. 자, 그래서 1번 그림 볼게요. 빨간색은 보시면 빠져나가고요. 파란 애는 돌고 있죠. 자, 그래서 빨간 게 A. A는 그렇지, 에너지. B는 물질. 자, 그 다음에 2번에 1번 고칩니다. 자,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참고로 탄산수소 이온은 물속에 수권입니다.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으로 유기물로 전환되는 거 맞고, 일부는 소비자 호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대기로 돌아가는 거 맞고, 자, 그 다음에 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은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드디어 나왔군요. 자, 질산화작용. 여러분, 질산화작용은 질산이온이 되는 거니까 라. 자, 공중방전. 가 아니야? 가요. 탈질산화세균. 나. 뿌리옥세균, 남세균. 다. 그렇지. 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이건 쉽다, 야. 그렇지, 15.